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갖고 있는, 발음도 안 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우리 스큐릿. 이제 지지시대 부분은 뭐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내가 설명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PPT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먼저, 지지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구가 탄생한 게 약 46억 년 정도 되죠? 그렇죠? 잠깐만. 그렇지? 자, 지구 탄생이 약 46억 년 정도 되는데, 그 46억 년 전부터, 그렇죠? 현재까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지지시대라고 불러요. 어떤 책에서는 역사시대 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요새는, 현재까지를 우리가 이제 지지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지지시대에 몇십억 년 전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확인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물이 살았고,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화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지지시대에 돌들이 그 흙들이 쌓일 거야. 그래서 이제 돌이 되겠죠? 우리가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그 퇴적암 속에 퇴적된 동물이나 식물의 유해나 흔적들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부르고요.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유해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이런 거야. 먼저 어떤 생명체의 생명체, 시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생명체가 퇴적물 속에 이제 파묻힙니다. 자, 파묻힌 다음에, 지하수에 의해서 걔네가 녹아요. 녹으면 거기에 빈 공간 생기지. 그럼 거기에 빈 공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채워 들어가면 걔네들이 굳어.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발굴해내면 그게 이제 우리 화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좀 단어 하나만 잠깐만 보시면, 이게 땅이 묻힌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사실 발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이 좀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거든. 그래서 땅이 올라오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융기됩니다. 이 정도. 그렇죠? 융기 정도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땅이 또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이 지지시대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시기라든지 생물 종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생물이 살았던 환경이 어땠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화석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먼저, 땅에 역전 현상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이게, 가나다라마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발견되는 화석이야. 그래서, 요 A라는 화석이 땅 가나다라까지는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아. 그럼 아마 멸종됐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B라는 화석은 가시대는 발견되지 않지만 나다에선 발견되고 멸종이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물계에 큰 변화가 생긴 거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가와 나 사이에서 이제 B가 출현한 거죠.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는 이제 B가 출현했어. 그 다음에 나하고 다 사이에는 C가 출현을 했어. 이런 식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지지시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다하고 라 경계여서 다하고 라 경계를 보면 벌써 두 종류 정도가 이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두 종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좀 유독 많은 변화가 생긴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지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서 이 지지시대의 환경을 알아보는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용되는 화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어. 다음 편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공룡 화석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 땅은 아마 중생대 때 있었던 땅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화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표준 화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우리가 조개 껍데기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옛날엔 이게 얕은 바다였겠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 그래서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상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화석과 시상화석을 통해서 생성 시대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환경을 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옛날에 여기가 땅이었는지 바다였는지 이런 이제 수륙 분포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 환경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융기라 그래가지고 어쨌건 화석이 발견됐으면 이 땅에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땅이 올라오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땅이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층의 융기, 올라오는 게 융기야, 내려가는 건 침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진짜 뭐 별거 없지? 그래서 여기 이제 화석의 종류에서 이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예를 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랬냐면 공룡이 만약에 발견됐어. 그러면 중생대를 알려준다 그랬죠. 아, 이 땅이 중생대 때는 분명히 있었던 땅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산호 같은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이 땅은 얕은 바다였겠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프 하나를 살짝만 잠깐 볼게요. 자, 꼭 나오는 그래프 중에서 이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그래프 못 그려서. 자,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자, X축을 내가 매번 달라 문제마다. 그래서 기간, 시기, 시간, 시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Y축을 내가 뭐랄 거면 분포 면적, 지역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표준 화석은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지구의 대부분의 그 생물이 살았을 거야. 그래서 기간은 짧고 지역은 넓게 펴졌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얘가 우리가 이제 표준 화석이다. 얘가 표준 화석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시상 화석은 자, 시대는 굉장히 길어. 하지만 특정 환경에서만 삽니다.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는 이게 1만 년 전 화석인지 10만 년 전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 얕은 바다에서만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상 화석을 알 수 있는 표는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표준 화석은 자, 시대를 알려주는 힌트.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힌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렵지 않다. 그렇죠? 자, 다음 내용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지질 시대가 그림에 내가 좀 뺐나? 자, 요거 이제 지질 시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표를 이제 그린 이유 뭐냐면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지구가 처음 탄생한 게 우리가 46억 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쨌건 최초 생명체가 있었을 거야. 그렇죠? 여기 어딘가에 전반부는 아니겠지만 한 예측이 한 중반 정도부터는 우리가 생명체가 있었을 거예요. 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다가 걔들이 이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생물계에 큰 변화가 생기거든. 생물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첫 번째 시점을 우리가 이제 고생대라고 불러. 그래서 요 시작점 약 5.4억 년 정도. 그렇죠? 책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5.4억 년 정도면 고생대의 시작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생대의 시작 시점, 이게 공룡이 발견되고 이런 시기인데 약 2.5억 년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생대인데 신생대는 약 0.65억 년 정도. 그래서 지질시대를 크게 4개로 나눠놨고 생물계의 큰 변화는 3군데죠. 여기 시작, 여기 시작, 여기 시작.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잘 보시면 이게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진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진화가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화가 굉장히 더뎠을 거야. 그러다가 점점점 빨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점점점 짧아진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요거 시작 연도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점점점 진화 과정이 빨라지면서 기간도 짧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첫 시작을 우리가 선 캄브리아대라고 하는데 고생대의 첫 시작을 캄브리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캄브리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대를 구분하는 기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물계의 큰 변화, 물론
화석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크게 4개, 성캄브리아, 고생, 중생, 신생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없죠. 화석이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알 방법은 없어. 왜냐면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대부분 좀 바다 쪽에서 생물들이 살았을 걸 우리가 유측을 하거든요. 왜냐면 오존층이 고생대 이후에 생겨.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 때문에 대부분 바다에서 살았을 거라고. 그럼 바다에서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화석으로 남아있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는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통 구분하고, 그 화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캄브리아대라고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점점점 짧아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지시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아까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이를 이제 생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먼저는 환경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사실 뭐 외워야 되는 거지. 자, 성캄브리아, 자, 전반적으로 온난했다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빙하기냐면, 모든 시대마다 다 빙하기가 있었던 건 아니야. 특히 중생대 같은 경우는 빙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룡이 멸종한 게 빙하기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죠? 그 말 하면 되게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빙하기 있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 초창기다 보니까 지각 변동도 많이 받고 화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수륙 분포를 육지인지 땅인지 알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오케이. 자, 이제 고생대에 올게요. 자, 아직 이제 생물계의 큰 변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생대의 대략적인 기후는, 자, 대체로 온난했고, 그 다음에 빙하기도 있었을 걸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잘 봐. 중요한 게 있어. 자, 고생대 말기에 모든 땅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판게아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판게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고생대. 그리고 대멸종은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환경의 변화가 갑자기 막 생기면서 대멸종 같은 거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지지시대가 총 5번의 대멸종을 얘기를 하거든. 대멸종이 언제 있었는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은 환경, 고생대 하면 온난했고, 그 다음에 판게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좀 이따가 오존층이라는 게 생겼겠다, 뭐 있나 보다. 그러면 당연히 오존층 생겼으면 육지로 생명체들이 올라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중생대 환경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빙하기가 없었다고 딱 적혀 있습니다. 특히, 자, 온난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 역시 중생대도 멸종이 많이 생겨. 대멸종이 2번이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대 때, 왜 대멸종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뭐, 화산활동, 그 다음에, 그 운석 충돌, 이런 거에 의해서 대멸종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오케이. 그래서 그 환경 중에서 고생대 때 보였던 요 하나로 뭉쳐있던 판게아 큰 대륙이 자 분리되면서 이거죠. 대서양하고 현재의 인도양을 만들기 시작했을 거고 이때 유명한 산맥이 있어. 자 로키 산맥하고 안데스 산맥 그렇죠? 대서양 보이시고요. 여기 인도양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자, 땅이 움직이면서 유명한 산맥 2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다음, 신생대 때, 자, 온난했고요. 자, 후기에는요, 빙하기 같은 거, 반복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재 태평양이 좁아지는 현상, 뭐 이런 거 보였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하고 히말라야 산맥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신생대로 보는 거야. 그렇죠? 중생대 때는 안데스 산맥. 그렇죠? 로키 산맥. 신생대 때는 알프스 산맥하고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현재 육지 모양, 바다 모양하고 비슷하게 이제 정리된 시점이 신생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좀 정리가 되나요? 생물계하고 지금 환경을 좀 나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것 중 하나는 다시 한번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고생대 하면 판게아가 떠올라야 되고 오존층이 떠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수륙 분포는 신생대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 지지시대의 이제 생명체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씩 자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실 여기가 포인트죠. 그렇지?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므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건데 아마 바다에서 탄생을 했을 거고 그 다음
그 생명체는 조금 뭐랄까 좀 간단한 형태였을 거야.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 자 그래서 유명한 화석이 뭐 아예 없진 않은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화석이 있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은 다 잘 봐둬야 돼요. 이 생물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외부 막 이렇게 영양분을 먹는 생물들이 있고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생명체들은 아마 외부 음식을 막 먹는 형태로 아마 탄생했을 거로 유추를 하거든. 근데 진화 과정에서 먹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진화를 광합성할 수 있는 애로 진화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광합성할 수 있는 세균인 남세균의 흔적이 스트로마톨라이트다. 그러면 남세균은 기본적으로 광합성할 수 있는 거다. 그 앞에 있는 화석은 아쉽게도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석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아까 간단하게 생겼던 요 단세포 생물들이 이제 점점점 뭐 하냐면 다세포로 변하게 되거든요. 진화하게 되거든. 그래서 최초의 다세포 화석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성칸무리아는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래서 성칸무리아 중요한 거 최초의 생명체 어디서? 바다에서. 어떤 형태? 단세포. 진화 과정에서 광합성하는 생물인 남세균의 흔적인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그 다음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성칸무리아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갈게요. 이제 고생대부터는 이제 흔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고생대부터. 자, 이제 바다에서 생물들이 이제 다세포 생물로 막 변했죠. 그치? 그래서, 자, 뭐가 나오냐면, 한다. 자, 해양에 사는 생물들이 먼저 삼엽충, 이름 외워야 되고, 완종류, 그렇죠? 학교에서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교과정상에서 제일 유명한 애들, 쌤이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갑주어, 그렇죠? 이런 애들은 대표적으로 고생대 때 유명한 화석들이야. 삼엽충, 갑주어, 그 다음에 완종류, 그렇죠? 얘네가 어떻게 생겼고, 이건 책에 사실은 뭐 외우는 좋지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름, 삼엽충, 그 다음에 완종류, 그 다음에 갑주어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고생대 때 아까 내가 뭐랬냐면 오존층이 필요하대. 오존층. 그러면 오존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뜨거운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잖아. 그럼 뜨거운 자외선이 막아주면 뭐가 좋은데요? 이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양서류가 튀어나온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자, 표현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생물들이 살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오면서 양서류들이 생겼음. 양서류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오존층 때문에 그래. 그래서 최초의 육상생물이 고생대입니다. 자, 풀떼기. 자, 식물들 중에서는요, 양치식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진화 과정에서 매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표로 이제 고사리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고생대 말기에 가면 이제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이 이제 출현하면서 진화 과정에서 이제 얘네로 이제 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까 기후 대체로는 온난한 기후였고요. 그다음에 빙하기도 있었어. 그다음에 판게아 다시 한번 또 나온다. 그렇죠? 최초에 같이 붙어있던 땅들. 그 다음에 말기에 생물들의 대멸종이 일어났어. 자, 고생대 다시 기억하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우세요.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양서류, 그 다음에 오존층, 그 다음에 뭐 양치식물, 그 다음에 판게아. 이게 키포인트야, 고생대. 알겠죠? 아까 고생대 첫 시작 얼마였냐? 까먹었죠? 한 5.4억 년 정도. 그렇죠? 성칸무리아 시작이 46억. 지구 탄생이니까 고생대 시작이 약 5.4억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자, 고생대에 넘어갑니다. 이제 중생대로 갈게요. 생물계에 큰 변화가 생긴 시점이 또 생겼습니다. 자, 고생대 말에 아까 파충류 같은 것들이 이제 탄생한다고 해서 탄생했고 이 양서류들이 이제 파충류로 이제 진화를 한 걸로 우리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충류의 시대라는 단어를 써요.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이다. 그다음 유명한 그 화석이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되게 유명해. 그다음에 공룡.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되지 않지만 시조새. 그 다음에 식물은 아까 거시식물. 고생대 때 양치식물이었죠? 그 다음에 중생대는 이제 거시식물이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신생대 때 이제 포유류랑 이 소시식물이 이제 번성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생대 끝쪽에서, 중생대 끝쪽에서 얘네들이 이제 출현하겠죠. 자, 중생대 때는요, 자, 화산활동으로, 자, 온실기체가, 자, 좀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좀 날씨가 좀 온난했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빙하기가 없었음. 빙하기 없었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오케이? 판게아 분리되면서, 자, 아까 어떤 바다가 보였어요? 대서양하고 인도양이 보였음. 그 다음에 말기에는 운석 충돌로 원인을 우리가 예측하는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생대의 포인트는 파충류의 시대, 공룡, 시조새,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그리고 자 풀떼기, 자 식물계에서는요, 뭐 거시식물, 그쵸? 그 다음에 빙하기 없었음. 그 다음에 아까 대서양, 인도양, 또 뭐 있었냐? 공룡, 멸종, 이런 거, 운석 충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사실 얘는 그냥 외우면 일단 해결이 좀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여기는 외워야 돼요. 자, 중생대 넘어서 이제 신생대로 갑니다. 자, 아까 파충류에서 이제 포유류로 이제 진화가 됐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생대 말에 출현한 자, 이 포유류가 이제 번성을 했겠지. 그래서 신생대를 우리가 포유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유류까지 나오면서 정말 다양한 종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매머드가 대표적인 신생대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화폐석도 유명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화폐석. 저기 화폐석도 유명한 화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계에서는요, 이제 속시식물 나왔음, 이 정도.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탄생을 했음. 그렇죠? 크로마뇽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인류 조상은 다 신생대 때, 탄생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 자, 환경변화는요, 대체로 온난했지만, 빙하기 같은 것도 반복되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대륙이 계속 이동하면서 되게 유명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요 신생대 때 했고, 현재 수륙 분포랑 되게 가까운 건 신생대 때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생대의 포인트는 포유류, 그 다음에 매머드, 그 다음에 화폐석,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 그 다음에 식물계에서는요, 속시식물. 오케이?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요 정도는 되게 유명한 포인트니까 신생대까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자, 성캄브리아 하면, 자, 떠오르는, 자, 포인트. 자, 뭐 있었냐면, 최초의, 자, 생명체. 어디서? 바다에서.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 그 진화 과정에서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의 흔적인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하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넘어가게 되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있었음. 오케이. 고생대로 갑니다. 고생대 때, 자, 어딨어? 오존층. 그러니까 오존층 때문에 육지로 나왔으니 양서류. 유명한 화석은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식물은 우리가 양치식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판게아. 이 고생대의 포인트였죠? 오케이. 자, 중생대의 포인트. 자, 이제 파충류의 시대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공룡, 시조새, 그 다음에 거시식물, 그 다음에 빙하기 없었음.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암모나이트까지 했고. 오케이. 그 다음 신생대 옵니다. 이제 포유류의 시대죠? 포유류의 시대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매머드, 그 다음에 화폐석, 그 다음에 이 속시식물로, 그 다음에 인류 조상까지도 알고 계시고, 현재의 이 대륙 분포, 그쵸? 여기 있어.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캄브리아 고생, 중생, 신생을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큰 변화가 생겼대, 생물계에. 그래서 대멸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멸종이 왜 생깁니까?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만 예측하건대 해수면 변화라든지,
그렇죠? 혹은 운석 충돌, 혹은 화산 활동,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생길 거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대멸종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오해하더라고. 그러면 대멸종이 생겼으니까 종의 수가 엄청 감소했겠네요. 근데 종의 수가 엄청 감소하면 생명체의 신비인데 갑자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종들이 막 탄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A라는 종이 있었다. 그럼 A라는 종이 계속하면 결국에는 이 환경에서 A는 더 이상 뭐 진화가 없어. 환경 변화가 생겨서 A가 멸종하게 되면 B, C, D, E 이런 새로운 종이 막 탄생하면서 오히려 대멸종이 종의 수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봐봐. 지금 고생대 때 2번의 대멸종이 있었음. 그 다음, 고생에서 중생으로 넘어갈 때 종수가 확 줄죠. 오케이? 그리고 중생대 한 번, 그 다음에 중생대 끝에서 역시 한 번. 근데 어찌됐건 종의 수가 줄면 다시 종의 수가 늘어요. 종의 수가 확 줄어도 결론적이면 종의 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대멸종은 사실은 필요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시대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지시대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외우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라서 아까 내가 말했던 포인트 있죠? 그 포인트대로 외우고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